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발표는 K푸드 수출 확대와 몽골 시장의 잠재력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할 텐데요. 이번 발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권호엽 수출식품 이사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권호엽 이사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GS25와 함께 K푸드 콜라보 홍보 매장 운영, 그리고 몽골 수출 확대 및 신시장 발굴 등 지속적인 K푸드 활성화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네. 권호엽 이사님의 발표를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소개받은 권호엽 이사입니다. 몽골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네요. 앞에서 아마 다양한 얘기를 해서 중복되는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농수산 식품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농수산 식품 수출의 의미와 저희가 현재 몽골 수출 전략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게 몽골 수출 전략 부분이 한계한 좀 빠진 것 같아요. 농수산 식품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매일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변화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지만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식품이라는 것은 이제 한번 먹어보고 그러면 계속 사고, 근데 다른 경쟁 식품이 들어와서 끌더라도 많이 끌지 않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2008년부터 이제 농산식품이라는 부분이 수출이 상당히 급성장하고, 그다음에 소비들이 많이 급상승해서 전성비 증가율이 이제 다른 일반적인 것보다는 7.5%라도 높게 가고 있고, 그렇게 줄는 형태를 보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게 농산식품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매일매일 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변동 심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식품 시장에 대한 어떤 퀄러티가 높아지고, 고객들에 대한 어떤 니즈파, 그다음에 이제 K팜이라든가 이런 부분 연계해서 상당히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국가 전체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우리 식품이라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우리가 수출에서 농산식품의 1억 불이라는 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1억 불 이상한 국가가 21개국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인원은 적은 나라가 몽골이에요. 몽골이 이제 350만 인구를 가지고서 1억 5천만 불 정도의 농산식품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고, 인구에 비해서 우리 농산식품이 많이 지출되고 있다. 그래서 특성이나 이런 것을 다음에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1억 이상 품목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쌀 가공품이죠. 쌀 가공품은 이제 저희가 몇 년 전에 인기를 끌기 시작해서 냉동김밥을 비롯해서 이제 떡볶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쌀 가공품 상당히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도 이제 농산식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제 몇 개 기업이 수저용으로 있는 이런 현상도 있고, 특히 식품 수출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이제 함양식품인데, 함양식품이 이제 흑당용을 현재 수입으로서 크게 계산합니다. 근데 이제 맥주액이나 이런 걸 따지면은 농심이나 CJ나 이런 게 훨씬 많은데, 대상이나 CJ나 이런 데는 이제 해외 공장이 있어서 해외 공장에서 직접 되는 건 이제 수출을 안 잡기 때문에 농심이 전부 이제 국내에 이제 제일 공장이 있다 보니까 농심이 많지만 배트랙 따지면 다른 업체들이 상당히 이제 더 많은, 농심이 이제 불당면을 이렇게 끌다 보니까 주식가치도 상당히 올랐고, 한두당 가격이
처음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그동안 일본이나 중국이 계속 1등을 차지하다가 작년에 미국으로 1등이 바뀌면서 일본은 예전 때문에 그러거든요. 중국은 이제 경제 1등이고 중국은 이제 수산물이 많이 쏟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은 이제 특히 이제 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본하고 한국하고 중국만 나는데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좀 저가인데 우리나라 김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저가 사는 중국 사람이 많이 사는 바람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농업 부분에 상당히 많은 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이 잘 돼야지 선진국이 된다. 뭐 이런 논리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곡물 자급률이 25%밖에 안 되는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농업에 대한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농업 부분이 앞으로 농가 인구가 더 커야 돼서 효율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방향성을 말씀드렸고요. 특히 수출이나 이런 부분으로 미국, 브라질 이런 이제 동물 국가들이고 우리하고 가장 비슷한 네덜란드도 상당히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네덜란드는 땅덩어리 우리나라보다 작죠. 한 경상북도 정도 땅덩어리인데 여기 이제 하해 부분이 많습니다. 하해. 그 아프리카에서 생산된 하해가 네덜란드에 와서 경매를 통해서 다시 유럽, 중동으로 이런 나가서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농산식품이라는 것은 120억 불을 작년에 수출했는데 국가 전체 수출에 비해서 한 2%가 안 됩니다. 상당히 이제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농산식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이게 부가가치, 반도체나 이런 데보다 부가가치가 높고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생산 가격에 대한 유지, 그다음에 생산 유발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농산식품이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작지만 그 국내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높다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고요. 그래서 저희 H에 대한 소개 부분은 너무 많이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짤막하게 하면 저희는 이제 농산식품을 다루는 회사고 그래서 농산식품을 유통 개선, 그다음에 수급 안정, 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그런 것인데 저희는 그 중에서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수출이라는 것은 저희가 농수산물에 대한 수급 안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생산이 많이 된 부분들을 해외로 빼줘서 국내 가격 지지를 하는 그 다음에 식품에 대한 수출을 통해서 식품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큰 틀을 위해서 저희가 수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수출 부분은 저희 생산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생산을 할 때 어떤 품종을 심어야 되느냐부터 그래서 여기에 농약 관리, 그 다음에 품질 관리, 거기에 이제 물류, 그다음에 해외 마케팅 이런 전 분야의 업무를 저희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실제 과제라는 부분인데 이거 보시면 돼요. 신선농산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수출 실적이. 그래서 뚫다가 약간 됐다는데 신선농산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 우리가 작년 여름에 엄청 더웠죠. 그런 뜻이 이제 이 지구 기온이 올라감에 인해서 우리나라 생산량이 줍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그것을 먹기를 바빴겠는데 이걸 이제 수출할 물량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신선 농산물 부분뿐만 아니고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자급률을 높여야 되는 부분에서 기후 변화라는 어떤 큰 장벽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서 우리가 식품종, 그러니까 지구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병충해나 이런 게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병충해에 좀 강한 품종들을 많이 이제 품종을 많이 바꿔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생산된 부분을 어떻게 오래 보관을 해서 버리는 것이 없이 말 것인가 이게 이제 기후 변화에 상당히 중요한 두 가지 축이죠. 그래서 CA라는 것은 이제 저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런 지원 유통이라든가 저장 방법, 그 다음에 식품종을 통해서 우리가 기후 변화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신선 농산물에 대한 수출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기후 변화죠.
그래서 수출 통합조직이라는 건 저희가 이제 품목별로 파프리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수출업체하고 생산자하고 이제 같이 출자를 해서 만드는 것이 이제 수출 통합조직이고, 이런 거는 이제 저희 농산물 중에서는 2023년도까지 물류비를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2015년도에 물류비 폐지하겠다고 공포를 해서 2023년도에 물류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물류비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런 통합 마케팅 조직을 통해서 저희들이 간접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같이 모여서 우리가 수출 가격이나 그런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신선성분인데요. 그래서 그리고 호파라고 이제 파프리카고 배, 딸기, 그다음에 꽃, 하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일 인기가 좋은 건 딸기 같아요. 딸기는 한 알에 이렇게 해가지고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2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거든요. 이 포도 같은 경우는 샤인마스켓이라고 유명하죠. 샤인마스켓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한번 짚은 부분은 이제 김치는 저희 나라 입장에서 보면 소울푸드입니다. 이 김치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2세나 3세, 해외 가면 2세나 3세들이 한국말을 못해도 김치를 가지고 우리가 호흡하는 거기 때문에 이 김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김치의 날 제정해서 미국 여러 개 주에서 이제 김치의 날을 제정했고, 그다음 아르헨티나는 국가적으로 이제 김치의 날을 제정해서 김치라는 것은 우리가 수출 이걸 떠나서 전 세계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 먹을 수 있는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이제 애정을 하고 있고, 인삼은 저희가 이제 건강기능식으로 해서 예전부터 많이 나갔는데, 근대에는 이제 공기식질이 많이 나와서 이게 좀 세계적인 호응도나 이런 것이 좀 떨어지고 있죠. 장류는 우리가 불당면을 비롯해서 매운 것 때문에 고추장은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통식품, 미라클이라고 해서 미래클 라이징, 이게 대표적인 것이 냉동김밥을 통해서 생각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PPL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이제 연속이나 이런 데 우리나라 음식을 간접 광고 형식으로 넣어서 그것이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그것이 이제 핫하게 가는, 그래서 대표적인 우영우, 앞서 일부도 우영우, 뒤로 우영우 해서 있는 김밥 많이 먹었습니다. 김치는 참 우리나라 수출로 계속 늘고 있는데 중국산 김치가 수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요. 이게 수산물은 이제 A팀을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수산물은 이제 여러 가지 기관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홍보조직이라든가 인프라, 보험부처 협업, 다양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의 대표적인 것은 김이죠, 김. 김이 이제 작년에 5억 9,700만 원을 수출했는데, 그게 고문 반도체라고 하는데, 금년에 이것도 물김을 많이 갖다 버려가지고, 물사이 이슈가 되기로 했는데, 어쨌든 김은 이제 우리가 어가들이 물김을 만들면 그 물김을 우리가 마리물김 업체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말라서 이렇게 놓으면 그거를 조미금 업체가 사가서 이렇게 이제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금년에 물김 생산이 좀 많이 됐는데 마리물김 업체가 물김을 잘 소화하지 못하니까 물김을 폐기하는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이월달까지 가격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김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밥을 싸먹는 형태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제 그냥 이렇게 보면 간식 형태, 아니면 액관 형태 이런 식으로 소비가 만들어집니다. 저희들이 농산식품에서 수출해서 이제 미국, 일본, 중국이 한 48%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변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 특히 세계에서 이제 이슬람을 믿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슬람을 믿는 나라들은 이제 할랄 인증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어서 이제 할랄 인증을 특히 인도네시아, 나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시아 쪽에서 이거는 이제 해외 공동물류센터라고 해서 이게 수출을 하면 수출국에서 그 물건을 이제 받아서 거기서부터 이제 운송을 하거나 여장을 하거나 뭐 이런 비용의 일부를 이제 바이어들한테 지원하는 거죠. 몽골은 아직까지 없는데 몽골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희가 물류비가 폐지되면서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사갔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현지에서 들어가는 물류비의 일부를 공개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온라인 분야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이제 온라인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국에 보면 이제 티몰, 일본은 큐텐, 동남아 아시아가 미국은 이제 아마존 이런 데다가 이제 우리나라 한국 식품관을 거치하고 거기서 이제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래서 중소업체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뛰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들어가봐야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업체가 물건 실는 것부터 정상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입맛들이긴 할 수 있는 이게 온라인 부분이고 이거 같은 얘기입니다. 한류 미디어 어쨌든 우리가 K-팝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 K-콤이라고 해서 CJ도 하는 부분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공부처 사업이라고 해서 콘텐츠 진흥원 이런 거 같이 해서 이제 하면 글로벌 K-푸드페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박람회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국가에서 다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K-푸드페어는 우리나라 거만 가져가서 그 나라에 있는 바이어들하고 그 상장도 하고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이 박람회를 많이 아시죠? 저희도 이제 1년에 24일 국가 박람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박람회를 이제 푸드테크는 저희가 이제 식품이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식품만 갈 게 아니고 테크라는 산업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대체육이죠, 대체육. 그래서 그러니까 축산이라는 부분이 환경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축산을 먹는 게 아니고 대체육으로 먹자. 그래서 우리가 콩으로 만들던 버섯으로 만들던 대체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곤충. 그러니까 곤충이 이제 단백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곤충을 통한 거, 그다음에 HMR 이런 여러 가지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플랫폼을 통해서 생애 주기별로 맞는 음식을 제공해 주는 플랫폼 하나까지. 그래서 이제 푸드테크 육성법이 작년에 이제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푸드테크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식품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먹어야 되고 어디를 가든. 근데 우리가 현재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조선 위주의 이 수출 구조에서 이 식품 분야로 우리가 빨리 선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푸드테크 분야고 이런 푸드테크 분야를 빨리 우리가 선점하고 외국보다 빨리 앞서 나갈 때 우리가 해외에다가 해외 소비자 우리한테 끌어들일 수 있는데 푸드테크 육성법을 통과시켜서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크게 나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물류비가 폐지되면서 대체사고가 나온 건데 33개 항목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야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큐레이터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우리가 이 파트에다 등록해 놓으면 수시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서 저 뭐야 식품 하시는 분 계신가요? 식품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식품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K-푸드라고 해서 K-푸드와 연관된 사업 중에서 이제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펫푸드. 펫푸드가 우리나라도 뭐 사람들이 많이 같이 기르고 있는데 동남아라든가 이런 쪽도 펫푸드 상당히 많이 농업하고 수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저희가 이제 뭐 전시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도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서 펫푸드 전시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펫푸드 시장에서 우리만 내기하고 수출도 같이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이제 H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제 K도 여기 화면에 놓네요. 이게 제가 보내는 이제 몽골에 대해서 아까 이제 2시부터 이제 계속 강의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은 아마 다 아실 것 같고 몽골이라는 것은 이제 한 350만 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보다 한 두산 정도죠. 인구가 워낙 작은 나라고 내륙으로 있기 때문에 몽골이 상당히 좋은 점은 뭐냐면 이제 공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느슨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비관세 장벽이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각국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제로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자꾸 많이 생겨나는데 몽골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범역이나 이런 부분이 좀 수월해서 우리가 진출하기에는 좀 쉬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몽골은 이제 저희 유통업체들이 많이 나가 있죠. 그래서 CU하고 그다음에 BDF, CU하고 이제 CS, 그다음에 이마트 세 개가 나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GS하고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GS하고 저희 이제 중소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중소업체들이 그 GS25 매장에서 이제 판매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사업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GS는 이제 공산품 위주죠. 그러니까 라면이라든가 이런 위주로 이제 많이 사가는데 지금 이제 냉동품까지 이제 어묵, 그다음에 피자 이런 것까지 이제 좀 추가해서 냉동품 위주로 이제 많이 이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몽골에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농사하시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담배더라고요. 담배가 작년에 한 4,600만 원 정도 됐으니까. 그다음 그 나라는 이제 건조한 나라다 보니까 맥주, 음료 이런 게 많이 나오고 라면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왜냐면 라면은 맵다 보니까 매운 걸 먹으면 이제 물을 자꾸 먹어야 되고 근데 라면 스트를